점심 드시고 차 한잔 하면서 함께 하시죠. 이슈앤피플의 작은 응접실 살롱드 상암 2025년 신년 특집 철학을 말하다. 자신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을 때,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할 때 철학자들의 통찰이 그 위기를 다스리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과 내일 살롱드 상암에선 철학으로 삶을 고찰해봅니다. 첫 시간은 쇼펜하우어의 사유를 바탕으로 인생을 성찰하는 분과 함께합니다. 신간 쇼펜하우어 플러스로 돌아온 가수이자 화가이시면서 작가이신 조용남 선생님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새해 격하게 환영합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아니 신간 나오면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가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랬나요? 그럼요. 네, 아유 작년에 9월에 철석같이 약속하셔서. 9월인가요? 네. 네. 아니 그걸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냥 나오셨어요? 나이 그럼? 들어보세요. 네. 나이 들어봐. 네. 아무튼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 한 말씀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네. 노상 YTN하고 가깝게 사니까 네. 틀문 YTN. 감사합니다. 예. 네. 라디오는 장치가 없어. 그리고 우리 집엔 아무것도 없어요. TV밖에. 아 예. 컴퓨터도 없고. 네. 라디오 나와주시면 됩니다, 그냥. 그렇죠. 네네. 자, 지금 신간 쇼펜하우어 플러스가 화제입니다. 예고하신 책 그 기대치도 있었지만 사실 니체나 데카르트, 칸트, 키에르케고르 우리 대중의 귀에 익은 그런 철학가와 사상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콕 집어서 쇼펜하우어를 택하신 이유 정말 궁금합니다. 그건 그 질문이에요? 네, 질문입니다. 그게 제가 택한 게 아니고 네. 네. 어느 날 그 출판사에서 네. 내 책 중앙일보 연재 그걸 최근에 만들어낸 네네. 문학세계사에서 사장이 전화 와서 자기는 출판사에서 작가를 기용해 가지고 조용남 자서전을 썼으면 어떻겠냐. 네. 그래서 내가 대답 생각해도 끔찍한 거. 나는 내가 살아있는데 이제 자서전 내는 걸 난 거북할 것 같다. 네. 그래서 이제 우물쭈물 하다가 그날 아침에 기사에 난 그 얘기가 나왔어요. 네. 네. 쇼펜하우어가 대세라는 출판계에.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네. 그 사장한테 김효일 사장한테 대세냐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하신 겁니까? 네,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알아보겠다. 왜냐하면 쇼펜하우어가 대세라는 게 너무 깜짝 놀랐어요. 니체는 그러니까요. 니체나 킬케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네. 쇼펜하우어는 정말 네. 먼 사람이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알아보니까 굉장하더라고요. 쇼펜하우어가 대세더라고요. 출판. 네. 저 열몇 권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제 책이. 쇼펜하우어 관련 네. 책 중에. 네. 그러면은 이제 쇼펜하우어 하면은 뭐 염세주의다, 비극적인 세계관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 보통 그러죠. 네. 그럼 우리 조용남 제가 씨라고 해도 이해해 주실 거죠? 예, 선생님이라고 할까 고민하다가 청취자 여러분 용남 형. 네. 그럼 조용남 씨께서 생각하시는 쇼펜하우어의 세계관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저 세상살이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네. 그 사는 방법을 대해서 홀랑 콩 나오라 팥 나오라 그렇게 세세하게 말해준 철학가가 없어요. 아하. 책 아무리 찾아봐도 대충 전문 네. 파트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 음악, 미술 이런 걸 어떻게 즐겨야 된다. 안 건드린 데가 없어요. 네, 네. 디테일의 왕자군요, 한마디로. 그렇죠. 아하. 그럼 쇼펜하우어가 대세라는 거는 그런 디테일한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욕구를 네. 충족시켜 주기 때문이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러면 조영남 씨하고 비슷하게 좀 닮았네요. 음악이면 음악, 미술이면 미술, 글이면 글, 사상이면 사상. 그게 제가 읽어보니까 아하. 8권 처음에 8권인가 샀어요. 8가지. 네네. 그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 있습니다. 비롯해가지고 네, 네. 8개 9개 사가지고 읽어봤더니 전부 그 내용이 통해요. 내가 살아온 거가 그대로 야. 적혀 있더라고.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네. 한 것이 홀랑 저 살고 죽으면서 그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 그걸 아주 세세하게 써놨어요. 쇼펜하우어가 만약 살아있는 상태에서 조영남 씨를 마주친다면 굉장히 친했을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백남준 씨를 내가 만나자부터 가까워졌거든요. 네. 그 세계적인 석학.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그런 백남준이 안 나와요. 아하. 우리가 자랑할 게. 예. 중국에서도 음. 앞으로도 그런 사람 안 나오고 지난 과거에도 그런 사람이 없고. 없어요. 세계적인 네, 그 네, 미술에 네. 대해서 예. 탁월한 사람이죠. 우리나라가 그런 그 독특한 그런 민족이에요. 근데 또 천재는 천재를 알아보는 법이니까요. 그렇죠. 네. 천재는 천재를 알아봅니다. 그건 절 천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알아서 해석하시면. 아이 천하에 재수 없는 놈. 아니 천재. 스스로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아이, 하시는데. 천 가지 재능을 아이 그러지 마요. 그러지 마요. 그러지 마세요. 네. 그럼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9세기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현대를 사는 우리를 매료시킨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출판사가 딱 집어서 이렇게 해달라고 할 정도로. 저는 그 질문을 했으니까 대답을 해야 되는데 네네네. 해주세요. 제일 탁월한 건 네. 쇼펜하우의 문장력. 문장력. 네. 기가 막혀요. 음흠. 문장력이 다른 철학자들은 칸트면 뭐 이성비판에 대해서 어려운 얘기 쫙 써요. 네. 근데 이 양반은 의지와 표상으로서 세계는 어려운 철학 용어를 쫙 써요. 또 그 밖에는 또 쉽게 이걸 해설하는 뜻으로 자잘하게 쉽게 썼는데 그 문장력이 너무 탁월해서 어느 정도 탁월하냐면 제가 생각하기에 한강하고 셰익스피어의 가운데쯤 돼. 아유. 그러니까 최상위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당대 괴테가 네. 칭찬했고 네. 네. 톨스토이도 네. 칭찬했고 음악가 바그너도 칭찬했고 여러 관계 전일 네. 전 석학들이 그리고 니체는 바로 그 밑에 제자고 네. 네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글솜씨, 그런 문장력을 예. 천의 무봉이라 합니다. 왜냐하면 옷을 꿰맸는데 네. 꿰맨 흔적이 없는 옷 그 바느질이라는 맞아요. 의미인데 제가 지금 말하기가 참 거북한 게 번역책을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네. 독일어를 모르니까. 네네. 그런데도 그 번역만으로도 읽어도 매료당하셨어요. 세상에 이렇게 표현력이 있을 수가 있을까? 네. 그 노인에 대해서 노인을 뭐 저 그 하늘에 떠 있는 그 수많은 별 중에 하나다. 이런 문장이 이거 있을 수가 없는 문장이에요. 셰익스피어도 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표현력 네. 네. 기가 막혀요. 탁월해요. 근데 이야기를 풀어간 방식도 독특하다는데 대화의 방식을 취하신 책이라면서요. 저는 네. 다른 책하고 달리 네. 100% 다른 책들은 다 그 해석 네네. 이게 무슨 해석해놓고 다른 데서 빌려온 건가 자기 경험들을 섞었는데 네. 저는 100% 네. 다이렉트리 직접 문장을 넣어놓고 내가 생각했던 거 네. 제 경험 네. 100% 네. 그 모든 걸 그렇게 썼어요. 음. 그러니까 책이 잘 팔린대요. 근데 대화체라고 하면 쇼펜하우어의 답변도 상상해서 쓰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쇼펜하우어가 뭐 인생은 고통이다. 네. 그러면 난 또 이번에 왜 고통뿐이냐. 고통이냐? 고통뿐이냐. 뭐라고 호칭하셨어요? 쇼펜하우어에 대해서. 선배, 아 선배. 선배. 아, 쇼 선배. 쇼 쇼 선배. 선배. 저는 쇼 선배. 조페나우. 저는 한국에 사는 조페나우입니다. 네. 한국에 사는 조펜하우어. 쇼펜하우어. 쇼펜하우어. 쇼 선배. 참 기가 막힙니다. 네. 근데 책 속에서 이 삶을 고통 반, 즐거움 반, 슬픔 반, 기쁨 반, 고독 반, 안 고독 반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거 더하기 빼기 다 해보면은 결국 영에 그렇죠. 수렴하네요. 그건 조페나우의 말이에요. 본인의. 네. 조영남 선생의 말이군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 항의를 하는 거는 쇼펜하우한테 네. 당신은 왜 이렇게
극좌냐 극우냐 그런 얘기를 하죠. 내 생각엔 조펜하우 생각엔 그 고통이 있으면 즐거움도 있기 마련이다. 네네. 신이 나는 그렇게 해줬다. 주어진 삶을 고통뿐만 아니고 기쁨도 즐거움도. 네. 고통 있는 만큼 무게만큼 기쁨도. 좋다 하는 게 네. 조펜하우 생각입니다. 네. 형님 그 생각 이제 구닥다립니다. 네. 아, 그렇게- 논쟁까지 아 하셨어요? 그럼요. 그러면 쇼형 탄핵도 시키고 내가 감옥 너 고소하고 그래요 그 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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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쇼형이 뭐라고 반론합니까? 쇼 선배. 아니, 쇼 선배가. 반론을 못 하죠. 제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고.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법인데 쇼 선배의 반작용은 없군요. 지금이 없어요. 근데 독자님들이 읽어보고 판단하시는구나. 그렇게 저한테 반론을 제기하면 제가 이제 아. 맞대응해 줄 수 있죠. 근데 결국 인생이 0에 수렴해 버리면은 좀 허무하지 않나요? 마이너스가 있든 플러스가 있든 그래도 좀 남아야 좀 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 최 선배께서는 숫자로 네. 인생이 숫자로 어떻게 생각해? 몇이라고? 제가 천재들의 대화에 낄 수 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뭐 저도 0에 가깝다 생각하는데 그게 맞죠. 정확한 수치로 따지면 네. 그렇군요. 아라비아 사람들이 만든 수치에서 네. 아무것도 아니다. 네. 아무것도 아니다. 그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네. 그런 뜻이죠. 자칭 조 펜하우어 새로운 책을 내셨어요. 쇼펜하우어 플러스라는 책을 내신 우리 가수 조용남 씨 화가 대표 직함을 뭐라고 해드릴까요? 그냥 아무렇게나. 네, 아주 조용남 설명이 필요 없는 조용남 네. 씨와 얘기 나누는 중인데요. 잠깐만 광고 듣고 예. 오겠습니다. 네, 이슈앤피플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세요. 살롱드 상암 가수이자 화가이자 작가이신 조용남 씨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을 보면은 뭐 사랑, 질투, 시기, 혐오, 욕망 참 뭐 인간의 오욕칠정이 다 들어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영남 씨의 삶 속 내밀한 이야기가 또 전부 좀 이렇게 녹아 있는 듯한 느낌인데 조금 걱정은 안 되셨어요? 무슨 걱정이요? 내 부끄러운 또 혹시 이런가? 저는 그 터놓고 사는 게 편한 것 같아. 예. 남자나 여자 네. 친구 만들 때 네, 내가 터놓은 만큼 네. 친해진다. 네. 그게 내 생각이거든요. 그거 네, 근데 또 터놓은 만큼 이런 네. 얘기도 있어요. 상대에게 나에 대해 많은 말을 할수록 친해진다고 생각하는 건 오산이다. 그렇죠. 그럼 어느 게 진짜예요? 그건 틀린 거죠. 지금 그거하고는 다른 다른 얘기.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을 가감 없이 드러낸다. 그렇죠. 드러낸다. 드러낸다. 어필을. 그러니까 홀랑 드러내면 저쪽도 홀랑 드러내게 돼 있다는 게 내 생각이죠. 홀랑 드러내기 싫은 사람은 떠나나요, 그럼? 그 말 안 하죠. 홀랑 안 드러내죠.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는 홀랑 드러내는 경향이 있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친숙해지고 친밀도가 빠르게 가까워지는 거죠. 그렇죠. 이 책 속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악독함의 두 가지 근원으로 질투와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것을 꼽았다. 예. 찔리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종종 악독하셨습니까? 그러면 조용남 씨께서도. 늘 악독하죠. 우리는. 그렇잖아요. 선한 걸 가장하고 삽니까? 그리고 늘 질투하고 살고. 네. 그럼요. 그냥 가장하고 가장하고 척하고 사는 맞아요. 거죠. 아니, 사실 네. 그 뭐 세상에서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나의 라이벌이 안 되는 거를 더 좋아한다는 말이 사실 있더라고요. 스님이나 저 수도사도 가서 저 수도사님 저쪽 소원에 사람들이 많이 가네요. 짜증나요. 듣는 사람. 스님들도 저쪽 절에 사람들이 가면 그 스님 짜증 안 나겠어요? 그렇죠. 사람이면 짜증나죠. 그러니까 목사님도 사실 뭐 다 사랑하라고 얘기하지만 저쪽 교회만 사랑하고 이쪽도 사랑하지 않으면 조금 좀 그럼요. 당혹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거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 인간의 본질이라는 건데 이 본질을 이게 다 터놓고 살면 편한데 네. 우리가 그걸 못하니까 네. 싸움하고 뭐 악다구리 치고 그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철학이라는 게 인간의 내면과 본질을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콕 집어서 우리의 본질을 말은 못하는데 그걸 들키면은 공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철학의 힘인 것 같은데. 철학 얘기하는데 제가 철학 얘기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익선 씨 우리나라 철학가 누구예요? 빨리 대보죠. 최수영 씨. 저 뭐 김영석 교수 정도만. 김영석 네. 교수라고 그러지. 네. 김영석 철학가라고 그러죠. 철학가라고는 안 하죠. 네. 그러네요. 익선 생각 씨. 안 나요 지금. 네. 우리나라에 철학가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 그렇죠?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교수라는 호칭은 있어도 그럼요. 그러네요. 네, 철학가라는 호칭은 없습니다. 그러네. 그걸 제가 그 빈 틈을 싹 비집고 들어가는 것이 지금. 틈새 시장을. 예. 틈새 시장을. 그렇군요. 아 근데 그 앞서 시기심, 질투심 그 부분이 워낙 그 뭐랄까 덩치가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뽀쩡하고 느껴지는데 그러면 이런 감정들이 결국은 자기를 괴롭히잖아요. 괴롭히죠. 내면으로. 그리고 네. 죄의식을 또 느끼게 하잖아. 아 나는 나쁜 사람인가? 그렇죠. 못난 사람이다. 그렇죠. 네. 못난가? 네. 이런 미운 감정들은 조절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그 의지. 그 대목에서 제가 이렇게 썼을 거예요. 막 조용필이 바운스 할 때 또 네. 얼마 있다가 나훈아가 테스형 테스형. 할 때 예. 사람들이 야 새끼야 넌 뭐 하는 거야? 방방 저 사람들 뛰는 저렇게 게 잘 나가는데. 아. 제가 얼마나 속상하게 했어요. 네. 암담하고 네. 난 뭔가 못난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아 이게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를 작곡을 한 거예요. 네. 이런 거야. 손 들어보세요. 나와보세요. 이미자와 노래해본 사람. 나와보세요. 네, 기억나요. 네, 네. 패티긴과 노래한 네. 손 들어보세요. 나와보세요. 조용필과 노래한 사람. 나훈아와 노래한 사람. 그런 사람. 대한민국의 한 분이시잖아요. 대한민국의 하나니까. 네. 아하. 네,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38광땡이죠. 38광땡을 만들었어. 노래를. 이게 세상에서 그래서 위로하는 거지. 네. 아. 아니 제가 말씀 듣다 보니까 동의가 되는데 세상에서 가장 그 힘든 암이 비교암이라는 거예요. 상대한테 그렇죠. 비교당하면 그것만큼 힘든 게 없는데 내가 제일이야. 이 노래 저 노래 다 해보고 모든 유명한 사람과 함께 해본 사람은 대한민국에 나 한 사람이야. 그렇죠. 그건 자존감의 또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로하는 거죠. 허풍 떠는 거죠. 허세가 아닌 것 같은데. 허세 떠는 거죠. 왜냐면 허세 떨었기 때문에 그 노래가 아무도 안 부르잖아요. 유명하지도 않고. 바운스하고 그 테스 여행에 비해서 너무 처지잖아요. 아니 그 스스로에게 뼈를 때리시면은 그래야 내가 편하니까. 아, 네. 아니 근데 오늘 저기 개인적인 비교 말고 다른 공적인 비교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정남 씨께서 입고 오신 잠바 겉옷에 유명 대학의 마크, 서울 제일 뭐 공부 잘한다는 대학 마크도 있고 언론사 마크도 있고 언론사 마크에 제가 M본부가 있지 저희 YTN이 없어요 지금. 아까 집에서는 YT만 본다 하시고서. 저 많은 로고 중에. 그건 청계천 5가에 패치를 만드는 그 사람들의 잘못이지 제 잘못이 아닙니다. 거기서 제가 아니 주워 살기 좀 때문에. 왜 지금 왼쪽 어깨에 붙이셨으니까 오른쪽 어깨에는 YTN 하나 좀 넣어주십시오. 아, 그래요? 네, 꼭 좀 넣어주십시오. 네, 오른쪽 어깨에 뭐가 있는지 안 보이거든요. 저는. 네. 뭐 있습니까? 오른쪽 어깨에도? 어머 YTN. 있네. 거기도 M이네. 조금 곤란한데요. 아, 시큐리티 가드 뭐 YTN 제가 3개 넣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내일부터 청취율 조사거든요. 근데 아까 눈에 띄는 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거요? 아니 뭐 아, 그랬어요. 숫자가 뭐 잔뜩 그러니까. 있는데 그 숫자가 군번이신가? 네. 아니면 또 역발상으로 무슨 수인 번호인가? 뭐 학번인가? 숫자가 쫙 있어요. 6으로 시작하는. 무슨 번호인가요? 62823 뭐 성이. 예, 628723 뭐. 예. 애들이 셋이거든요. 네네. 아들 둘에 딸 하나. 네. 네. 걔네들 내가 생일을 항상 못 챙기니까 거기다 적어갖고 다니죠. 628723 3 예, 22. 32. 아, 그 숫자가 딱 그러면 있으니까. 6인 628은 6월 28일, 723, 둘째. 7월 23일, 셋째가 3월 예, 22일. 예. 그거를 새겨 가지고 다니신 거예요. 예. 아, 그럼 뭐예요? 이거는 내가 원해서 새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주문형이고 하나는 공급형인가 다는 공급형. 요거는 주문형. 그 바느질 거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요 숫자를 새겨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원래 있던 거. 거고. 원래 있는 것들. 그러니까 YTN도 새겨달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거기다 이슈 앤 피플까지 하면 되죠. 이슈앤 피플. 그건 너무나. 아니야. YTN이 너무 글자가 작으니까 네. 숫자가 작으니까 네. 이슈앤 피플하면 아, 좋죠. 감사합니다.
이건 뜻하지 않은 그러면 내가 그거 맞춰갖고 오는 조건으로 출연 한 번 더. 한 번 더 하는 거. 비디오 내가 상의해가지고. 지금 오케이? 보니까 우리 저 오케이. 김영훈 오케이, PD 빵 알았어요. 터졌어 지금 아주. 오케이 사인했어. 자, 다시 본론으로 돈 넘어가겠습니다. 쇼펜 정치력은 올라갈 거예요. 지금?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죠. 내일부터 그래요? 조사합니다. 내일부터. 예. 저희 총식 조사 기간입니다. 다시 쇼펜하우로 넘어가서 안목이 좋은 사람은 인생의 단맛과 쓴맛을 적절히 조절할 줄 안다라고 쇼펜하우어가 그랬답니다. 그럼 현재 조영남 씨의 인생은 무슨 맛에 가까운가요? 저는 무슨 맛이라고 하는 것보다 요새 나이가 드니까 그 맛에 대한 예민해지더라고요. 오히려 예민해지세요? 무뎌지신다고 하던데. 아니요. 그래서 그래서 제일 청주의 호떡 네네.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호떡 청주에 있다는 거 알고 그 맛을 이어서 전 피자 뭐 햄버거 이런 거 다 좋아하니까 네. 햄버거는 뭐 또 뭐가 좋고 네. 지난번 여행 때는 네. 저 미국 카나다 여행 네. 때는 이번에 내가 피자를 어디서 어느 나라가 제일 잘 만드는가 그걸 알러 갔었어요. 근데 의외로 이탈리아가 아닌가요? 아니에요. 토론토에서 만났어요. 오. 그건 맛이라는 건 내 개인 취향. 주관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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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 생각엔 피자가 토론토 여러분 토론토에 최고의 피자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근데 알려주세요. 나이 들어가시면서 오히려 맛에 더 디테일해지고 더 내가 맛있는 것을 선호하는 또 그런 집중력이 더 생기시는 것 같네요. 모르겠어요. 약간 젊었을 땐 맛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안 썼는데 늙으니까 나이 드니까 그게 굉장히 그 음식 먹는 게 한 끼가 굉장히 소중하다는 걸 깨닫게 제가 되고. 엊그제 책을 하나 읽었는데 네. 거기서 제 감동되는 구절이 젊음은 주어지는 것이지만 늙으면 만들어가는 것이다라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 말씀이 이제 잘 만들어 오히려 가시네요. 젊었을 때는 맛을 별로 잘 모르시다가 지금 오히려 이렇게 맛을 디테일하게 찾아다니시는 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느낌이 탁 와서 드린 그러네요. 말씀입니다. 그럼 덧붙여서 그 먹고자 하는 마음도 욕망이잖아요. 예. 쇼펜하우어가 인간을 무수한 욕망 덩어리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 혹시 어떤 욕망에 휩싸여 계십니까? 그 많아요. 맛. 한두 끝도 없이 많죠. 돈 벌고 싶은 욕망. 지금도 많이 보셨잖아요. 인기 더 많았으면 하는 욕망. 제일 끊을 수 없는 욕망이 여자친구를 어떻게 하면 잊어버리지 않고 더 계속. 늘릴 수 있는가. 계속 만들 수 있는가. 인간은 그거 빼면 죽으라는 뜻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오셔서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그랬어요? 네. 아 그럼 이건 취소하고 아니 아닙니다. 딴 걸로 그게 하죠. 메시지의 힘은 아니 반복해서 이미 나옵니다. 청취 조사 기간이 올라갑니다. 아 그래요? 진솔하기 때문에 다 드러내기 때문에 가감없이 아니 두 다 분 주기 따로 때문에. 만나셔서 얘기 나누셔야겠어요. 아니 근데 욕망 덩어리라 말씀하시는 게 사실은 솔직한 게 저 더 출세하고 싶고 더 아니면 알리고 싶고 더 높게 가고 싶고. 제가 네. 내 친구들한테 하지 말라는 다 어휘가 있어요. 네. 뭔가요? 말하기 전에 솔직하게 말해서 지금 그래. 하시잖아요. 네.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내 친한 친구들한테 네. 죽을 때까지 쓰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지. 그렇죠. 그 토 닮은 그 전까지 한 거는 솔직하지 솔직하지 않은 게 아. 그렇게 해석됐잖아. 저 출세하고 싶습니다. 옆 가지를 많이 치고 있어서 다시 줄기로 돌아가서 돌아가셨어. 아니 쇼펜하우어 저 플러스 이 책 얘기를 좀 더 해보고 싶고 잘 나가야 또 좋잖아요. 쇼펜하우어에게 행복은 무엇이고 또 조영남 씨에게서의 행복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행복이요? 네, 행복. 지금 저가 살아있는 지금 내 완벽한 행복이에요. 최상. 저는 그 버킷리스트가 없을 정도로. 네. 그러세요. 해보고 싶은 걸 다 해보셨다. 그렇죠. 그런 뜻이죠. 왜 없냐 생각하니까 다 해본 거예요. 지금도 하고 계시잖아요. 토론토에 가서 맛있는 피자 그렇죠. 드시니까. 그럼 저 첨가 질문. 인생을 잘 산 분들은
이런 질문을 싫어한대요. 과거로 돌아간다면 어느 때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을 하면 아우. 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런 황당한 얘기를 그런 가정 얘기를 왜 해요. 지금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도 즐거운데. 그렇죠. 살 길도 얼마 안 남았는데 바쁜데 오늘 저녁 뭐 할까 그걸 얘기를 해줘. 아, 그 진짜 행복도 사실 주관적인 거잖아요. 지금이 가장 그렇죠. 행복하다. 그러니까 지금의 행복. 좋은 얘기했어요. 행복도 주관적인 거. 그 사람 마음 먹기 달렸다는 거죠. 네네.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그렇습니다. 그게 굉장히 별거 아닌 얘기 같아도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또 한자를 써서 미안한데 일체 유심조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네, 네. 그렇죠. 그렇죠. 한자를 많이 하시네. 제가 저 자서전 한번 읽진 않았지만 제가 이제 발췌된 걸 보니까 네. 쇼펜하우의 이 문장이 생각이 납니다. 내가 했던 일을 기쁘게 돌아볼 수 있는 것은 누가 뭐라 하든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리라. 이 얘기는 삶의 무게중심이 본인에게 있는 사람, 그렇죠. 즉 자신을 객관적으로 예.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고집. 자기 삶에 대한 고집. 아, 쇼펜하우가 네. 연애도 변변히 못했고 엄마하고 네. 싸우다 못해. 네. 젊어서부터 네. 절교했어요. 의절을 했군요. 의절을. 예. 딱 잘라서. 그리고 개 한 마리 데리고 후려 불면서 네. 그 인상이 무섭게 베토벤보다 더 좀 무섭게 생겼어요. 피리 부는 사나이도 아니고 풀을 부는 사나이. 예. 아, 어울리지도 않게. 그리고 개 한 마리. 개 한 마리 데리고. 예. 그러니까 그 고집불통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주장에 대해서. 네. 엄마하고 난 상상하게 엄마 우리 김종신 권사님하고는 뭐 단절할 거리도 없었지만 그게 상상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과감하게 엄마 끝. 참 의외네요. 의외예요. 고집불통인데도 네. 대중들의 마음이 쏙 들어오는 명문장으로 글을 썼잖아요. 그 혼자 살면서 네. 연구를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그렇군요. 혼자 살면서. 근데 고집불통이란 말을 좀 다시 해석하면은 자신에 대한 정체성만큼은 본인이 지키고 싶었다는 물론이죠. 그렇게 좀 물론이고 이 사람은 철학자인데도 재산 증식하는 방법을 다 알아가지고. 아, 세속적이기도 예, 했군요. 그럼요. 누구 못지않게 다 차곡차곡 재산 늘려가면서 혼자 살면서도 그런 방법론을 가지고 그러니까 말로만 그런 게 아니고 행동으로. 본인이 그렇게 살면서 책을 쓴 거예요. 여자친구만 못 사귀는. 예, 여자친구가 변변치가 않았어요. 딱 한 여자가 뭐 오페라 가수인가. 근데 그 여자는 그 쇼펜하우가 유명한 철학자가 된다는 걸 모르고 사귄 거죠. 예. 그렇군요. 아, 뭐 그냥 쭉 이어서 뭐 저희가 그냥 유튜브만 하는 곳 같으면 오늘 뭐 나온 김에 1시간 더 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나눌 것 같은데 시간이 1, 2분밖에 근데 없으므로 네. 참 여기 이제 저 PD들이 우리나라 최고의 PD들이야. 맞습니다. 저를 초대하면 노래 꼭 시키거든요. 네. 그걸 안 시켰잖아요. 네. 야 이거는 대단한 센스고. 그래서 이건 모란동백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와, 우와. 자 그러면 사실 이 책의 내용을 이 30분 안에 어떻게 다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그냥 몇 가지의 말씀으로 저희가 유추할 수밖에 예. 없지 않습니까? 저희 이슈앤피플 청취자 여러분들께 새해를 맞아서 이것만은 내가 꼭 해드리고 가야겠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없어요? 왜 사람들은 다 자신의 최선을 향해서 사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뭐 선생님들이 뭐 야 넌 이렇게 해야지 선배가 이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잘 사는 사람들. 내가 생각하기에 어떤 경우에도 다 잘 사는 거라고 상상하고 지금처럼 사시라는 거. 아, 지금처럼. 그렇죠. 그 대신 오래 사시라는 거. 일찍 죽으면 지금 내 친구들 아침 이슬 죽었고 아, 김민기 네. 선생님. 예. 이동원 향수 부르는 놈 예. 죽었고 예. 다 이두식 그 홍익대 학장했던 네. 놈 죽었고 술 많이 먹고 죽었고 근데 걔네들보다 나는 얼마나
재밌게 살았지. 지금.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나이가 어린 놈들이 그렇게 일찍 죽었으니까. 지금처럼 살아라. 지금은 대신에 좀, 네. 오래 살 수 있도록 애써라. 노력해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명심하겠습니다. 예. 자, 살롱드 상암 2025년 신년 첫 번째 시간인데요. 신간 쇼펜하우어 플러스로 돌아온 가수이자 화가이자 작가이신 소용남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네. 이슈앤피플의 작은 응접실 살롱드 상암 신년 특집으로 철학을 말하다 어제 이어 두 번째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자신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을 때,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할 때 철학자들의 통찰이 위기를 다스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오늘도 철학으로 삶을 고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고전 속 철학을 삶에 적용시킨 분이세요. 베스트셀러 고전이 답했다. 마땅히 살아야 할 삶에 대하여의 저자이신데요. 그러시면서 또 개그맨이셨죠? 고명환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근데 저희는 과거에 이제 개그맨으로서만 보다가 네. 고전의 작가로 보니까 네. 또 이렇게 감회가 색다릅니다. 느낌 많이 달라요. 예, 네. 감사합니다. 먼저 축하드릴게요. 네. 작년 교보문고 출판 어워즈에서 한강 작가와 함께 올해 작가상을 수상하셨네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저도 제가 신문에서 정말 기사 보면서 굉장히 크게 다뤘습니다 이번에 기사가. 맞아요. 네. 너무 한강 작가님을 저 옆에 두셔갖고 제가 너무 송구한데 네. 아무튼 저는 이제 제 입장에서는 올해 작가상을 받게 되니까 그 전에는 개그맨이면서 또 이제 작가로서 아마 작년에 완전히 좀 인정을 받는 네. 그런 네, 상을 네. 받게 돼서 또 더 열심히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아니 사실 우리가 뭐 자기계발서라든가 아니면 뭐 에세이라든가 네. 이런 경우는 이제 뭐 대중에게 알려진 분들이 맞아요. 많이 쓰는데 고전으로 이렇게 참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시는 건 대단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사실. 네. 맞아요. 제가 이제 아무튼 큰 일을 겪고 나서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네. 여러 가지 책을 읽다 보니까 고전에서 이제 도움을 엄청 받았어요. 역시나. 그래서 이제 네. 저는 이제 제가 고전을 해설한 책이 아니라 네. 제가 읽고 제가 제 삶에 이렇게 적용해 보니까 이런 좋은 점이 있고 내가 이렇게 변했다. 네. 네, 이런 거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고전이 답했다라는 책 제목이죠 이게. 네, 고전이 답했다. 그러니까 고명환 씨의 생각에 고전이 답해줬다. 네네네. 아. 그러니까 저는 그 전에는 제가 사실 마땅히 제가 살아야 될 삶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길을 찾지 못하고 남들이 얘기하는 남들이 좋다는 이제 그런 쪽으로 살다가 그 사고 이후에 제가 딱 알게 된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마땅히 살아줘야 할 삶이 있더라고요. 그 방향으로 살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돈을 이게 떠나서. 어떤 직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네. 마음의 자세, 그쵸. 방향이죠. 방향성 네네. 얘기하신 거예요. 네네네. 책 서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고전은 모양이 없다. 나는 모양이 있다. 내가 고전을 읽으면 고전이 내 모양으로 바뀐다. 그 고전은 세상과 싸울 어떤 무기보다 단단한 갑옷이 된다. 네. 이 오, 고전을 주로 이제 고전을 읽다 보니까 비유와 은유와 압축과 상징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많죠. 네. 그래서 고전이 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살아남았나 보니까 후대의 우리 사람들이 이 같은 작품이어도 나에게 맞게 이 시대에 맞게 맞아요.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재해석을 하는 네.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제 입장에 맞게 제가 해석을 하고 용기를 얻고 해답을 얻고 너무 그 답을 얻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사실 고전하면은 또 아주 고전적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네. 마크 트웨인이 뭐라 했냐면 고전이란 누구나 읽어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아무도 읽지 않는 책이에요. 네. 사실 고전의 정의치고 이렇게 저는 깔끔하게 하는 걸 네네. 못 봤는데 예. 근데 고전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루하다. 네네. 그다음에 딱딱하다. 네. 이런 선입견이 사실 있는 게 많단 네네.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인류 역사에 오래 살아남은 게 또 고전이기도 네. 합니다. 그러니까 고전이라는 게 오래된 책이 아니고 그러니까 오래된 책들 중에 사실 사장되고 버려질 책들 버림받은 책들은 사라졌고 네. 살아남은 책. 우리가 좋아하는 게 뭡니까? 쪽집게 가회, 모범야반. 저는 진짜 제가 읽어보니까 네. 그런 농축된 그런 엑기스예요. 네. 삶의 지혜가. 그래서 나한테 풀어 쓸수록 도움이 되더라 해서 저는 고전을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선입견을 깨라는 말씀이죠. 네네네. 네.
책은 그 전에도 고전을 접하기 전에도 아까 얘기하신 조금 이제 질문하겠지만 터닝 포인트 전에도 책은 좀 보셨나요? 책이요. 집에 제가 이제 시골 경북 상주가 고향인데 네. 제가 72년생이거든요. 네. 그때에 우리 집들에는 세계문학 전집은 맞아. 하나 정도 다 있었잖아요. 양장본. 네네. 근데 그거를 저는 아예 안 만지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아. 그래도 이렇게 꺼내서 그렇죠. 좀 이렇게 펼쳐보고 네. 처음부터 끝까지는 안 보더라도 이 책은 뭘까 뭐 읽어 수레바퀴 아래에서 그러니까 그랬던 책들이 아. 이제 나이 먹어서 다시 보게 되니까 거부감이 없어지고 그렇군요. 좀 그런 정도였어요. 네. 터닝 포인트를 이제 드디어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2005년에 일어난 교통사고가 삶의 전환점이 됐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일을 겪으셨어요? 그러니까 2005년에 KBS 해신이라는 드라마를 찍고 올라오다가 네.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전 자고 있었는데 네. 새벽 2시쯤에 제 매니저가 그때 우리 배우들이 다 그렇게 다녔습니다. 사실 네. 190km로 달리다가 맞아요. 왜냐면 그 촬영장 우리가 충청도에서도 촬영했고 완도에서도 촬영했는데 맞아요. 제가 늦어버리면 정말 촬영이 안 되니까. 100여 명의 스태프들 연기자들이 기다리죠. 기다리고 그렇죠.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제 매니저가 졸음운전 하다가 이제 저는 안전벨트 매고 옆자리 자고 있었는데 눈을 떴더니 바로 앞에 진짜 우리 차 190km고 앞에 7, 80km 대형 트럭이 어떡해. 정말 1m 앞에 있어가지고 이제 급하게 돌리면서 이제 부딪혔죠. 아. 그래서 저는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병원에서 눈을 떴는데 1초 후에 심장이 쉽게 말하면 심장이 터져서 죽는다. 어머. 그래서 지금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하기 전에 시간이 촉박하니까 빨리 유언부터 하고 정리하고 할 거 있으면 정리하시고 어머. 어머니한테 빨리 얘기하시라고. 어머. 그리고 이제 저는 중환자실로 실려가면서 어머. 제 몸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어요. 저런. 그러니까 저는 사실 죽음 1초 전까지 그리고 엄마가 옆에 있다가 그래도 혹시 얘가 기적이 일어나면 얼마나 살 수 있나요? 지금 정말 기적이 일어나도 3일 안에는 반드시 사망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많은 환자들이 대형 교통사고 환자들이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고 제 심장에 있는 피 덩어리보다 작으신 분들도 거의 다 사망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핏덩어리가 너무 커서 울혈 같은 거. 네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뭐 정말 길어야 3일이라 아. 그랬거든요. 그 우리나라 최고 심장고리자께서 말씀하셨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병원에서 얘기하셨으니까 우리는 인간은 또 이 몸이 느낌이 옵니다. 알아요. 내 어떡해. 몸이 죽는구나. 근데 무섭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저는 좀 억울한 건 있었어요. 내가 왜 정말 뭐 유언하라 그러면 우리가 영화나 TV에서 보면 뭐 내가 가진 집을 누굴 주고 뭐는 뭘 주고 네. 정말 그런 생각을 나중에 일반병동 와서 제가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했다는 걸 알았고요. 예. 저는 그냥 엄마한테 죄송하다 사랑한다 그 얘기만 했고 제 마음속으로 너무 좀 안타깝고 억울한 게 뭐냐면 그때 딱 깨달아진 게 내가 왜 34년을 남의 눈치 보고 남이 얘기하는 대로 남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살았을까를 딱 알았어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게 첫 생각으로 들었고. 네. 그러니까 제 눈에 제가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살아온 고명환의 모습과 그냥 내 속에서 솟아나오는 그 대미 안에서 나오는 문구처럼 내 안에서 솟아나오려는 그것을 나는 살아보려 했다. 근데 그게 왜 그토록 어려웠을까? 그러니까 저는 몰랐어요. 내 안에서 솟아나오려는 것이 그것인지. 근데 그 죽음 앞에 가니까 이제 내 안에서 솟아나오려는 것을 저는 하나도 살아보지 못했고 네. 그냥 남들이 좋다고 하는 그래서 대학도 그렇죠. 가고 뭐 따라다닌 거죠. 네. 따라다닌 거죠. 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보여요. 죽음 앞에 가면. 내가 끌려다니면서 살았던 거 내가 그냥 살았어도 잘 사는 고명환의 모습. 그게 막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정말 주도적으로 사는 거죠. 이해됐어요. 네. 진짜 저희에 확 와닿는데. 울림이 네. 있는데요. 아니, 네. 근데 그 책에서 이제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을 네. 썼다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쓰셨어요? 변신을 제가 읽으면서 저는 이제 대학교 때 이게 이제 교재였어가지고 한번 읽었었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카프카 변신이 자고 일어났더니 악몽을 꾸다가 자고 일어났더니 그냥 벌레로 된 거예요.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벌레로 돼 있으면서 출근을 안 하면서 그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계속 살았으면 어쩌면 지금 53살까지도 몰랐을지도 몰라요.
근데 교통사고가 났기 때문에 네. 제가 방송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중환자실에서 저 병실에서 마치 그 변신의 그 벌레가 벌레처럼. 된 그레고르처럼 제가 그냥 거기에 저도 방 안에서 그냥 근데 그게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우리 인간한테. 그 그런 혼자 시간이. 조용한 방에 앉아서 강제로라도. 그러니까 저는 카프카의 많은 해석이 있지만 저는 카프카가 그 벌레로 변신시켰다는 게 뭐 뒤에 엔딩을 떠나서 진짜 너의 모습 너 그렇게 현대사회에서 바쁘게 끌려다니면서 우리는 대답만 하고 그냥 살다 보면 막 그냥 지나가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벌레가 되든 아니면 네. 저는 교통사고 났지만 네. 이런 거 아니어도 네. 정말 조용하게 혼자 앉아서 책과 함께 사색하면서 나를 들여다보고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왜 사는가 사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저도 34년 동안에 저한테 제대로 교통사고 나고 알았어요. 나한테 내가 질문을 던져본 적이 없구나. 없구나. 네. 네. 얘기를 끊고 싶지 않습니다만 네. 잠깐 끊어야 될 시간이 와서 네. 이 충격파를 좀 수습할 동안 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살롱드 상암 오늘 올해의 작가상 작년에 받으셨죠. 개그맨이자 작가이신 고명환. 이제 개그맨은 안 하시잖아요. 네, 하세요? 기회가 되면 또 하세요? 합니다. 네, 작가 고명환을 만나고 네네 있습니다. 지금은 작가 구매만으로. 그러면 네. 굉장히 재미있는 캐릭터가 떠올랐는데 아주 네. 점잖고 심오한 말을 하는 그런 철학자 개그맨. 철학적인 개그를 철학적인. 하는. 네. 들으면 되게 뼈 때리게 웃기는 그런 네. 걸 하실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거 네. 먹힐 것 같아 캐릭터. 왜냐면 네. 정말 우리가 웃기게 우리가 빨려 들어가잖아요. 네, 웃으면서 네, 네. 빨려 들어가잖아요. 네. 자, 고전이 답했다라는 베스트셀러 쓰셨습니다. 몸이 회복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고전 읽기였다고 들었습니다. 네. 책을 몇 권이나 읽으셨어요? 사고 이후에? 사고 이후에는 이제 정말 닥치는 대로 읽었고요. 닥치는 대로. 지금 보면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책이 한 4,000권. 어우, 집에.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3,000권 정도 읽었더라고요. 벽돌 깨기는 몇 번 하셨어요? 그러니까 벽돌 깨기도 제가 이제 벽돌 깨기는 한 이거는 몇백 권 참고로 정도 한 것 같아요. 1000페이지나 막 이렇게 엄청나게 두꺼운 네네, 책을 700-800 예, 페이지. 그걸 네. 벽돌이라고 저희가 그렇죠. 얘기하는데 네. 제가 작년에 100일 남았을 때 네네. 우리 그 고명환의 독서 클럽이라고 고독이라는 클럽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100일 동안 우리가 하루에 10쪽씩만 읽으면 1000쪽을 읽지 않느냐. 그러네요. 우리가 욕심 부리지 말고 한 권만 집에 있던 벽돌을 깨보자. 깨보자. 그때 무슨 작품이었어요? 코스모스랑 과학의 탄생 저는 두 가지. 코스모스가 한 800쪽 되고 과학의 탄생이 딱 1001쪽이에요. 그래서 작년 100일 동안에 그 두 개의 벽돌책을 깼습니다. 그 4,000권 정도 갖고 있으면 옛날 분들은 뭐라고 했냐면요. 네. 간서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책에 미친 사람. 네. 네, 그래서 진짜 4,000권이면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네. 근데 책을 읽고 네. 지나보면 왜 나는 기록을 안 했을까 이 생각을 좀 하거든요. 네. 기록을 좀 하시나요? 네, 저는 그래서 제가 책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게 저는 책에 너무 쓰면서 읽는 스타일이에요. 심지어 어떤 책은 제가 제 아내한테 여보 이번 책은 이 저자가 쓴 것보다 네, 여백 개 내가 더 많이 쓴 것 같아. 이 정도로 뭔가를 많이 쓰면서. 근데 그게 저도 제가 작가가 될 줄 몰랐어요. 네. 근데 어느 날 그 써놓은 게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해서 출판사에 보냈더니 충분히 책이 됩니다라고 됩니다. 해서 제가 자기계발서를 처음 쓰게 된 거예요. 그러셨구나. 저도 동의한 지점이 네. 저도 메모를 한 10년간 하다가 그 몸에 메모를 모아둔 거 가지고 책을 냈어요. 예, 그러니까요. 그때 6년 전에 그런 기억이 있는데 네. 아유, 그게 책 동의가 내신 돼요. 분들 사이에 있으라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네. 그럼 고전을 읽기 전, 네. 읽은 다음 고명환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끌려다니면서 인간 고명환. 살았었는데 네. 지금은 끌고 다녀요? 주도적으로 산다. 주도 쪽이죠. 그리고 제가 자주 하는 표현이 있는데 나는 가고 싶은 시간에 가고 싶은 장소에 갈 수 있다. 근데 그렇다 해서 우리가 요 말을 잘못 들으면 그냥 가고 싶은 시간에 가고 싶은 장소에 가세요 이러면 해외여행 가고 뭐 캠핑 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제가 늘 가는 곳 있죠. 네. 좀 전에도 제가 메밀국수 식당에서 그 서빙하다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가 가는 메밀국수 식당, 제가 가는 도서관, 제가 가는 강의하는데 네네. 늘 가는 곳을 저는 이제 제가 가고 싶은 시간에 가고 싶은 장소로 만들었어요. 자기 의지로 간다는 그렇죠. 뜻이잖아요. 끌려가면서 내 가는 게 의지로. 아니라. 내 의지. 네네네. 근데 그렇게 마음이 제가 마음의 터닝 포인트가 된 거죠. 근데 서빙을 왜 근데 하셨어요? 저도 물어보시고 왜 메밀국수 저 식당에서 메밀국수를 집을 제가 하세요? 10년 넘게 지금 운영하세요? 매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셨구나. 네네네. 제가 사장입니다. 사장인데
네, 오늘은 제가 서빙도 저는 그래서 하고. 낼 돈이 없어서 먹은 만큼 일하고 오시나. 아니 어차피 업소는 저희가 인터넷 찾으면 될 테니까 네, 네. 동네만 좀 알려주세요. 일산 설문동이라는 데서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저 진짜 아까부터 꼭 여쭤보고 네, 싶은 네. 게 최애 작품. 그러니까 사실 최애 작품은 한두 꼽기 어렵긴 한데. 그렇죠. 네. 그렇긴 한데 제가 그래도 지금 꽂으라고 하면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 조르바. 아. 그러니까 그 조르바 중에서도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은 남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이 문장이 정말 제 인생을 많이 바꿔줬어요. 아. 그러니까 저도 그 전에는 사고 나기 전에는 오로지 내 행복, 나. 내 거, 음. 나를 위해서 우리가 돈을 쫓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을 잘 버는 방법도 그러니까 나를 구하는 이게 남을 구한다는 거기에 초점 맞추지 말고 저는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이래요. 난 그게 너무 의문이었어. 아니 나를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왜 이 위대한 작가가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이 남을 구하려고 애쓰는 거라고 할까? 그래서 제가 해답을 찾았어요. 돈은 남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가치를 만들어내면 저절로 돈은 따라오는 그 선순환으로 돈을 버는 거지. 내 돈, 내 거를 벌려고 하면 벌 수는 있는데 하루하루가 힘들더라고요. 즐겁지가 않아요. 아하.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부처님이 보시를 해라 예수님이 네 이웃을 사랑해라 하신 게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이웃들 복주려고 한 게 아니고 그 행위를 한 나를 복주려고.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그릇이 커진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예. 그러면 오히려 그릇이 우리가 왜 밴댕이 소갈딱 작아지죠. 그릇이 작아지면 작아지죠. 돈그릇도 작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부처님이 보시하라고 하잖아요. 내 거 많은 중에 5,000원 떼주려고 그러면 이게 내가 5,000원을 떼주면 막상 우리 가족이 한 끼는 굶어야 돼요. 마음은 있지만 막 못 떼주거든요. 근데 그 떼주라는 거죠. 떼줬을 때에 그 행위를 했을 때에 내가 엄청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네. 아, 갑자기 사랑의 열매 온도탑이 올라갔을까? 100도가 됐을까 궁금해지네요. 저는 저 말씀 네. 듣다 보니까 네. 이타적 행위는 네. 이기심의 발로다. 그 맞아요. 말이 저는 딱 네. 떠오르니까 이타적 행위는 맞습니다. 내가 편하자고 네. 내가 만족하자고 네. 이타적 행위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극도의 이기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음. 근데 그런 극도의 이기주의는 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진짜 남과 이 지구와 우주를 위해서 뭔가 가치를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야지 제가 살아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네. 사는 게 하루하루가 행복하려면 저는 이제 그게 늘 오늘 죽을 수 있다는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라. 네. 아. 제가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많은 질문을 우리에게 합니다. 스스로에게. 네네. 나는 누구냐? 나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하냐? 네네네. 무엇을 행해야 하냐? 이런 네. 이 산다는 것에 대한 실존적 의미를 자꾸 우리에게 이제 네. 자문하고 하긴 네. 하는데 그래서 책 속에서 찾으신 거잖아요. 네네. 고전이 어떤 잡을 줬고 또 어떤 작품에서 가장 큰 또 영감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것에서는 나에 대한 시선이 아니라 방향이 완전 반대로 네. 됐죠. 네. 남을 위하는 방향. 네. 그 다음에 제가 사업적으로는 이 책 읽기 전에 4번을 망했어요. 오로지 내 거, 내 아. 수익, 내 매출. 아니 34세까지 4번을 망하신 거예요, 그럼? 네네네. 아니 그러고도 이제 교통사고 나고도 사업을 사업을 했는데 하셨구나. 그때 책을 아직 덜 읽은 상태에서 아. 네 교통사고 나기 전에도 했지만 2002년부터 제가 사업을 했는데 그래서 4번을 망하고 제가 와 너무 망하고 나니까 정말 이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책을 제가 가진 책 중에 보니까 손자병법이 1번이잖아요. 이기는 그렇죠. 책. 싸우는 근데 법이니까. 거기에 이겨놓고 싸워라가 제가 그 문장을 딱 읽는데 야 내가 그동안 4번을 이겨놓고 싸우지 않고 그냥 무작정.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보니까 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가 네. 무조건 열심히만 살아도 성공할 확률이 좀 높았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2000년대에는 음. 우리 요식업하는 친구들도 제 동료들이 그래요. 형, 요즘은 진짜 맛있게 진짜 가성비 좋게 만들어도 장사가 안 된대. 맞아요. 뭔가 좀 이상하고 맛없어도 고객이 좋아하는 게 있는 거야. 아. 그래서 시대가 그렇게 변해가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지금 경기가 안 좋고 힘들어지고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이 상황을 알고 준비를 하면 이겨놓고 싸울 수 있더라고요. 모든 상황에서. 네, 네. 그래서 저는 이겨놓고 싸워서 제 메밀국수집이 2014년부터 했으니까 코로나 3년을 그대로 지나갔잖아요. 우와. 우리 매장은 코로나 3년 동안에 매출이 20%가 오히려 늘었어요. 배달을.
아니요. 아닌데도. 배달 아닌데. 와. 찾아오는 거. 네네네. 어. 그래서 이게 이겨놓고 싸울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하면 이런 팬데믹이 와도 또 팬데믹이 올 수 있다 그러잖아요. 또 와도 충분히 견뎌내고 이길 수 있구나. 그런 거를 알게 해준 거는 손자병법. 네. 그다음에 제가 사실은 우리 개그맨들 중에 네. 실제 성격은 굉장히 부끄러움 많이 타고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일부러 과장된 말 행동을 하다가 개그맨 된 친구들이 많거든요. 네. 저도 너무 그 소심하고 이런 성격 남 눈치 보는 성격이 많았는데 이시영 박사님의 배짱으로 삽시다라는 배짱으로 책을 삽시다. 진짜 고전이죠 그거. 83년인가에 고전입니다. 출간했더라고요. 그거. 정말 저는 그 책 한 권 네. 읽고 남들의 시선이 부담스럽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책 한 권만 잘 만나도 네. 그 자기가 맞는 때에 딱 맞아떨어지면 정말 여러 권 안 읽어도 정말 변합니다 사람. 네. 좋습니다. 근데 사실 이 현대인들이 생활이 불편했던 조선시대보다 훨씬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책을 읽고 싶어도 더 재밌는 게 있잖아요. 우리 네. 손 안에 늘 핸드폰이 가지고 있죠. 있는 거. 네. 자, 그러면 독서를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네. 뭐랄까 더 친근하게 네. 할 수 있는가? 뭐 이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네. 예. 저는 딱 10쪽씩만 읽으라 그래요. 10페이지. 10페이지씩. 5장.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책도 10쪽은 읽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처음엔 한 권으로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독서를 하면서 우리가 언제 발전하냐면 독서하는 중에 발전하는 거는 저는 그때 지식과 지혜를 얻는 거는 1이고 네. 10 중에 9는 네. 독서하고 독서 사이에 우리가 뭐 자전거도 타고 조깅도 하고 등산도 하잖아요. 네. 수많은 그 성공한 그 기업가들이 발명가들이 나는 산책 중에 위대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맞아요. 이러잖아요. 예, 예. 근데 그냥 산책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10쪽 정도는 뭔가 왜냐하면 지금까지 안 떠올랐는데 산책 중에 떠오를 리가 없어요. 마중물을 그래서 넣어라. 그렇죠. 예. 내 영역이 아닌 비트겐슈타인이 그래서 내 언어의 한계가 내 세계의 한계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언어를 좀 더 늘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와 그래서 우리가 연금술사에서 파울로 코엘료가 네가 간절히 바라면 하늘의 바람이 구름이 태양이 대답을 알려줄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 뇌와 간절한 마음과 책 10쪽 정도 들어가 있고 등산하시고 달리기 하시잖아요. 그러면 막 그냥 가는 것보다 갑자기 구름 모양을 보고 햇빛을 보고 친구와 대화하다가 정말 갑자기 이게 뇌과학적으로 밝혀지는 거예요. 그럴 때의 창의적인 뭔가가 딱 떠오르는 거죠. 네, 그래서 많이 읽으려 하지 마시고 10쪽만 읽으시고 네. 또 내일 어제 못 읽었다고 20쪽 읽으려 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완벽주의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냥 건너뛰시고 예. 또 그냥 10쪽 읽으시고 해서 그걸 못 하셔요. 1년에 100번만 하겠다. 365일 중에. 그러니까 하면 되는데 한 이틀 못 하잖아. 네. 에이 관두자. 그러니까 막 절망하는 그래서 돌아와야 돼. 네. 반드시. 왜냐면 그 이틀 동안 안 읽었지만 이틀 동안에 충분히 그 발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뒤로 10쪽을 계속 이어주기만 하면 돼. 네. 네, 맞아요. 아 좋은 말씀. 명화 씨는 이제 그 완벽주의라고 했지만 저는 또 책을 읽은 분들한테 네. 이게 엄숙주의를 탈피하라. 그러니까 책은 끝까지 다 읽어야 한다는 네네. 그 엄숙주의에서 탈피하고 맞습니다. 화장실 앞에도 한 권, 네네. 뭐 밥 먹는 옆에도 한 권, 네네. 그렇죠. 그냥 손에 잡힌 대로 네, 읽어라. 맞습니다. 그게 그리고 독서이죠. 소설이 아니면 정말 그냥 전부 다 안 읽어도 돼요. 그렇죠. 그냥 여기저기 찾아보다 보면 네. 내 눈에 탁 띄는 소제목 같은 것들이 있고 네. 그런 식으로 정말 건너뛰면서 읽어도 되고 네. 그렇게 10쪽만 읽어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혹시 고전 중에 네. 한 권 하면 좀 그렇고 몇 권을 추천해 주신다면 비기너들을 위한. 지금 상황이라면 네. 저는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네. 노인가봐다. 왜냐하면 그 산티아고 할아버지가 청새치 잡고 상어랑 싸우고 정말 목숨 자기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가거든요. 네. 근데 그 200kg, 250kg 되는 청새치를 결국은 다 살점은 다 빼앗기고 네. 머리만 가지고 오거든요. 네네. 그런데도 이 할아버지는 사자의 꿈을 꾸면서 다시 잠을 자요. 그거는 우리는 또 다시 도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맘때에 읽기에 딱 좋은 그런 책. 그다음에 최진석 교수님의 인간이 그리는 무늬.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 그려나갈 무늬를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요식업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요즘은 고객이 뭘 좋아하는지 알고
해야 이길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그려 나갈 무늬를 2025년에 2030년에 인간들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식의 문화를 만들어 가겠는가를 알 수 있으려면 그런 책들. 네. 네.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네. 그 매일 아침에 이제 유튜브에 긍정확언이라는 이런 주제로 글을 뭘 올리신다고 네네, 들었는데 영상을 올립니다. 네. 네. 그 오늘이 이제 1134일째. 네네. 와, 그럼 우리 얼핏 아들. 생각했던 3, 4년. 예, 예, 그러네요. 3년 넘었죠. 그렇죠. 예. 예. 그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다라고 외쳐서 1년 만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어요. 과거형으로. 아니요. 그렇죠. 예. 예언적 완료형이라 그래요. 예언적. 미래의 일이지만 난된 걸로 완료될 생각하고. 될 것이다가 아니라. 될 것이다 하면 됐어. 우리 뇌는 음. 확실하게 알아듣지 못해요. 아,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내 책이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후에 내 책이 해외로 수출됐다라고 아. 1년 동안 외쳐서 5개국에 수출됐어요. 아.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게 그냥 그 초자연적인 그런 미신적인 게 아니라 제가 해외로 수출됐다 하는 순간에 내 뇌는 저를 스캔을 하더라고요. 제가 느낀 거예요. 그러면 저로 하여금 글을 쓸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고 스캔을 해봤더니 제가 아직 해외로 수출될 만한 글을 쓸 작가가 아니야. 그러니까 오히려 저한테 더 노력해. 더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더라고요.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선순환으로 결국은 내가 외친 그 완료된 글을 간절하게 계속 외치다 보면 이게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다라고 외쳤을 때도 처음에는 좀 웃음이 나고 그래요. 안 믿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하다 보면 그게 저절로 뭐 사람들 마음을 조정해 갖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저로 하여금 그거를 노력할 수 있는 열정을 불러일으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메밀국수 식당이 매출 10억을 찍었다 이러면 그거를 알아낼 수 있도록 세스 고든의 책이라든가 이런 쪽을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열정이 계속 불어나 올라오는 이것 때문에 제가 긍정학원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역으로 네. 만약에 부정적인 말을 일상적으로 한다. 네. 뭐 누가 죽었으면 좋겠다라든지 예를 들면. 그러니까요. 네. 우리나라 저는 지금 제가 요즘 강의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장사가 안 되면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지? 나 왜 이렇게 우울하지? 나 왜 이렇게 힘이 들지? 맞아요. 이거 부정적인 알고 거거든요. 죽겠다 이런 얘기하죠. 근데 예. 이 서양의 철학 쪽 그쪽은 이제 이게 그쪽 사대주의가 아니라 이게 복불복이거든요. 우리는 이런 땅에서 척박한 땅에서 그렇게 태어났고 문화가 그랬고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에 이 밖으로 나가는 사과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라고 외쳐나 봤더니 손님이 없잖아요. 우리는 손님이 왜 이렇게 없지 이러잖아요. 네네. 그들은 손님이 많이 오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방향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하. 그래서 우리가 왜 우울하지 이럴 때 우울하기 싫어서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정적인 질문을 던지지 마시고 나 힘이 나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나 열정이 생기려면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되지? 나 내 연봉이 2배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요즘 왜 이렇게 돈이 안 벌어지지? 이러면 우리 뇌는 그게 명령이잖아요. 왜 장사가 안 됐지? 이게 명령이거든요. 그럼 우리 뇌는 명령을 받으면 무조건 그걸 찾으러 다닙니다. 그러면 왜 우울하지? 이러면 우울한 내용만 계속 생각이 찾아다니니까 계속 우울해요. 그러네요. 그래서 자기 전에 우리 뇌는 안 잔다 그러잖아요. 자기 네. 전에 나 왜 이렇게 힘이 없냐 요즘?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지? 하면 그러다가 잠들잖아요. 네. 그럼 밤새 우리 뇌는 그 잘 안 되는 이유만 찾아다니니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힘들고 그렇대요. 아하. 그래서 우리 잠재의식은 잠을 안 자기 때문에 내가 자면서도 발전하려면 내가 매출이 2배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얘기를, 네. 이러고 잠들면 내 뇌는 밤새도록 그걸 찾아다닌다는 거죠. 일리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언이 네. 확신의 언어가 확정의 언어가 그렇죠. 된다는 뜻이잖아요. 확정에. 근데 그 조건절이 긍정인 거네요. 그렇죠. 무조건 긍정이죠. 네네. 네. 그렇구나. 그래서 1134회일인데 네. 오늘은 뭐였어요, 그럼? 오늘은 몽테뉴의 수상록에 나오는 문장이었는데 네. 내가 고통을 이기지 못하면 고통이 나를 이긴다. 네. 근데 제가 그러면서 이제 미니 강연을 하거든요. 네. 우리가 고통이라는 게 사실 저도 독서가 처음에는 저도 고통이었어요. 그죠? 의자에 앉아 있고 글쓰기도 고통이었는데 저는 요즘 글쓰기랑 독서는 이제 그 쾌락이 돼버렸거든요. 사실 달리기 하시는 분들도 처음에 달리기 동호회 가면 고통이에요. 그죠? 힘들죠. 근데 계속 뛰다 보면 안 뛴 날이 몸이 고통이에요. 더 고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너무 이 도망가려고 하면 고통에게 맞아요. 잡아먹히더라고요. 이 목태뉴가 얘기한 게 이 말이라고 생각해요. 정면으로 우리가 지금 경기가 어려워지고 2025년 진짜 어려움이 이제 닥쳐올 텐데 이거를 피하거나 도망가지 마시고 그래 한번
껴안아 보자. 그리고 이 고통을 정면으로 봐라. 네. 네. 그리고 이겨놓고 싸울 수 있다고 하니까 네. 한번 이 위기 속에서 사실 위기 속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우리는 저도 사실 제가 교통사고라는 극단적인 상황일 때 제가 이게 떠오른 떠오른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오히려 어쩌면 정말 여러분들을 위로하려는 게 아니라 네. 이걸 기회로 생각하시고 네. 아, 네, 2025년 기회입니다. 네. 긍정확원입니다. 네. 시간이 많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짧은 걸 미리 알고 배려하시느라고 빨리 달리셨어요. 제가 설명 잘하셨습니다. 또 기회를 갖겠습니다. 네. 오늘 살롱드 상암 철학을 말하다 베스트셀러 작가 고전이 답했다의 저자 고명환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